보통 이 탭을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첫 번째 느낌이 이게 학교 이제 서열이구나. 이게 서열적 랭킹을 보시는데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테이블은 서열이랑 무관하게 실적으로는 입학 난이도라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입학 난이도하고 그 학교의 서열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순서랑 상관없이 요쪽 라인의 학교들은 입학 난이도가 최상권,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 그리고 그 다음 학교 콜롬비아, 이제 유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올해 특히 이제 2022, 2023년도에 매우 어려웠던 한 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전 입학 난이도 부분 봤을 때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한 두 번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 고대, 연대, 그쵸? 스카이. 미국도 이제 힙스가 있어요. HYPS, 힙스라는 단어가 있고 근데 그게 항상 제 개인적인 경험 바탕을 해서는 한 단어가 좀 빠져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힙스가 아니라 C까지 붙어야 된다고 포함시켜야 된다고 옛날부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노골적으로 그런 추세가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포드만큼 버금가게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던 학교. 실적으로 같은 한 라인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학 난이도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이제 들어가기 어려웠던 학교 두 학교를 뽑으라면 저는 당연히 NYU하고 UC Irvine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학교가 지난 2-3년 동안 많이 들어가기 힘들었었어요. So to put that in perspective,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의 관점을 이제 이야기해서 도대체 NYU가 얼마나 힘들어졌냐? 종합 합격률이 이제는 10% 미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8.9%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식적인 자료는요. But keep that in mind, 9%, 8.8%, 2%는 종합 합격률이지 레귤러 디스전 합격률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레귤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다는 거 암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갔을 때는 부모님 이걸 토대로 ED1하고 ED2 전략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ED2라는 단어를 넣을게요. 여기서 ED2 단어를 넣는다는 거는 디시전 플랜이 둘 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랑 비슷한 케이스가 어디 있을까? 존스 홉킨스가 있어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vanderbilt, 그리고 또 하나 와슈, 카네기 멜론. 근데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Early 1, Early 2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라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시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절대적으로 Early 1, 2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프린스턴, 예일 20개 학교, 22개 학교 지원하더라도 요즘 들어간 추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1, 2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정시에 대한 damage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you gotta make sure that you have to get in through either early 1, early 2. 실적은 두 학교밖에 없다는 그 전략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리가 수시가 몇 개의 카드인가요? 보통 6개 카드를 많이 쓰죠. 그렇게 6개 카드를 지원해요. 학생 종합으로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 대학교는 early 1, early 2이기 때문에 2개의 카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대학 많이 들어봤죠? 정시 들어가면 굉장히 피 터지고 치열하고 힘들다고.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더욱더 그 추세가 더하면 더하지 더 이제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NY하고 이제 UC Irvine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힘들었었고 제가 이제 NY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인이 지금 생각하기에 고득점 SAT가 한 1570, 1550, 1540 GPA도 3.9, 4.0 AP도 6개, 7개, 8개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in terms of academic profile은 거의 완벽해요. 거의 최상급이에요. 근데 활동이나 수상 경력이나 배경 특성이나 봤을 때 누구보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저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좀 두드러집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시인할 정도의 약점이 있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정시까지 가기 전에 NYU에서 Early 2를 지원을 해라. 물론 이건 하나의 recommendation이에요. 본인이 이제 뉴욕에 꼭 가고 싶은 건지 거기에 대체해가지고 BU도 너무나 좋은 Early 2로서 그쵸 매력적인 학교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가 있지만 에머리 대학교도 있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는 정시까지 가기에는 약점이 좀 있고 그거 오버컴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냉정하게 그 판단을 내렸다면 제가 추천드린 거는 NYU Early 2에서 그냥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걸 나중에 이제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YU Early 2는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이게 이 통계가 SAT를 제출한 학생들의 평균 SAT가 NY 같은 경우는 무려 1550이라는 최근 뉴스 릴리즈 나왔었어요. 프레스 릴리즈. 이걸 좀 이해하시기 바래요. Let that sink in. 1550이에요, 평균 점수. 물론 그 점수 통계가 점수가 좋으니까 당연히 제출되고 기록된 점수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트 돼가지고 1550이라는 점수가 나와 있지만 그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NYU SAT를 제출한 그리고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평균 SAT를 본다면 1550이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학생이 1550 받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점수 낸다 해가지고 이 정도 SAT 점수면 뭐 NY에 들어가면 충분하지.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제 논리가 굉장히 되게 부족하고요. 학생이 1530 받는다 하더라도 특출나게 뛰어난 점수는 아니에요. 1530, 1540, 1550 다 이제 그 합격생 레인지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을 본다면 that's not enough. 그 정도로 이제 정시까지 흘러내려간다면 NY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지거나 고득점자도 웨일리스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리 1, 얼리 2가 있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있는 학교들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명문대학교 이제 고득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급 많이 고려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블루라고 해드릴게요. 그리고 로체스터 여기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포함 안 된 대학교는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중요 대학교 위주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학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론 NYU, 시카고도 ED2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ED1, ED2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상중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제 아이빌리그하고 아쉽게도 디폴트됐다. 얼리 1. 그 얼리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딱히 약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라인급을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시카고, 존스 홉킨스, 와슈, 그리고 이제 카네기 멜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네 학교를 이제 지원하면 되거든요. 얼리 2에서. 밴드비트 포함해가지고 총 5개 학교이죠. 이렇게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 생각에는 이제 카네기 멜론이라는 게 한 좀 대중적인 이름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카네기 멜론 정도는 꼭 가야 되겠다. 공부가 좀 하위권 있는 학생 같은 거는 카네기 멜론이 드림스쿨을 생각하기 때문에 노스웨스턴하고 NY처럼 좀 많이 겹치는 학교예요. 카네기 멜론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카네기 멜론이 굳이 탑 명문대학교 얘기하는데 우리 국내 학교 이제 보딩스쿨 이제 그쵸 국제학교 이제 미국에 있는 보딩스쿨 이런 학생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카네기 멜론 같은 학교가 얼마나 우수한 학교는 모르겠지만 미국 이제 퍼블릭스쿨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전교 1등, 2등 학생들이 가는 학교들이에요. 네. 그 정도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얼리 1, 2 그 정시까지 이 세 가지 플랜이 있지만 그 셋 다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전반적인 얼리 1, 2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또 이제 그걸 이제 링크라 그러죠. 굉장히 더 어려운 복잡함을 선사해주는 이유가 이렇게 특이하게 이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얼리 1하고 얼리 2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한테 얼리 제출할 수 있는 여러 학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모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래서 보통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얼리 2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 대학교겠지만 에모리하고 NYU 이 두 학교 중에서는 꼭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정시까지 흘러내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에요. 떨어지는 정시까지 물에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흘러내려가지고 정시에 몸을 맡기는 그런 굉장히 나중에는 크게 이제 상쇄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얼리 1하고 얼리 2를 전반적으로 잘 이제 배치를 하셔가지고 얼리 2에서 무조건 특히 올해는 그래요.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입시 통계를 미리 예측해 봤을 때 올해 이제 그 11학년 그죠 내년 이제 6월달 2024년도 5월달 6월달 졸업하는 올해 원서 쓰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학생 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가장 그 입시에 대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 레귤러 디시전 전에 합격을 몇 개 받아놓자. 그게 전반적인 전략이에요. 물론 이제 ED1하고 ED2에서 끝난다면 실질적인 입시는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얼리 액션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계속 연장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ED1, ED2 말고 제가 여기서는 딱히 제가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그러면 ED1, ED2를 활용하지 않고 좀 더 저한테 이제 안정적인 쿠션을 줄 수 있을까요? 초록색으로 지금 치고 있는 학교 이 네 학교가 실질적으로는 얼리 액션이에요. You can call it in different names. 뭐 롤링이 될 수가 있고 선착순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적으로는 unrestricted early action을 보시면 돼요. 제한이 없는. 그래서 이 네 학교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조지아텍하고 버지니아, 비스를 언급하면서 얼리 액션이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리 제도가 아닙니다. EA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매우 어려워요. 무리하게 그쵸 ED처럼 학생들을 뽑는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얼리 액션에 써야 된다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 첫 타자로 UT 어스틴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 많이 고려하셨으면 해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EDEA보다는 실질적으로는 8월 1일 날 원서가 오픈됩니다. 그리고 이 8월 1일 날 원서 애플리케이션이 오픈된다는 게 시사하는 게 큰 이유가 물론 이제 8월 1일 원서 오픈해가지고 뭐 일찍 결과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항상 8월 뭐 초에 지원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결과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드미션 디시전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웨이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유학생 신분이라도 8월 달에 지원을 하면 6주 안에 결과 나온 경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비록 UT 어스틴 같은 텍사스 어스틴이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학교, 본인이 다니는 탑 대학교 아니더라도 이 학교에서 일찍 지원해서 8월 1일 날 지원을 해가지고 3, 4주 만에 입시 결과 받는 학생들은 상위 내신 6% 안에 드는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는 이제 입학 보장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깊은 심사 없이 3, 4주 만에 합격 통지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일반 유학생들도 8월 초에 지원을 해서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 전에 입시 결과 나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전반적인 얼리 원투 얼리 액션 플랜이 다 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추천드린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뭐 텍사스, 그렇죠? 뭐 남부지방 이런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금 셋어사이드 하시고 텍사스 어스틴이 공대나 비즈니스, 그 내추럴 사이언스 쪽으로 얼마나 훌륭한 학교인지 그리고 충분한 명문대학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름 있는 명문대학교에 대비하더라도 충분한 대안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UT 어스틴을 빨리 지원한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전반적인 그런 꼬여있는 복잡한 부분을 언타이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